번째 나머지 정리 단원인데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나머지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등식이라는 걸 가르치죠. 항등식. 항등식이 뭐였지? 항등식? 그치.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한테 뭐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대. 얘가 만약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혹은 이미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혹은 어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뭐 이런 말이 있어. 아, 그럼 얘가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당연히 너네는 a가 얼마라고 할 거야? 그치, 마이너스. 그럼 b는 5, c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것만 알면 항등식에 있는 요 a, b, c에 대한 이런 개수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개수를 구해내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한다. 그 미정계수법의 첫 번째, 방금 니네가 눈으로 본 것처럼 눈으로 비교해서 그냥 얘랑 얘랑은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개수비교법. 그래서 개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항등식이라는 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다 보니까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지, 맞지? 예를 들어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좌변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3 나올 거고요. 우변에 0 집어넣으면 사라지면서 c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c는 3이다 라고 구하고, 맞지? 하나 또 x에다 예를 들어 1 집어넣어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c랑 똑같고, 근데 c는 얼마?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쓰면 얘랑 얘랑 지워도 되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4다 한번 구하고,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a 플러스가 아니에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c는 어차피 3이라는 거 알니까 또 지우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 연립하면 둘이 더하면 2a인데 2a가 얼마? 마이너스 2라서 a는 마이너스 1. 그럼 b는 얼마? 이렇게 구하잖아, 맞지?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니네가 뭘 이용하는 게 좋냐면 이게 더 좋잖아. 그치? 누가 이거 수치대입하고 있어? 그냥 눈으로 비교하지,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결국 이거야. 수치대입법으로 풀건 개수비교법으로 풀건 결과는 똑같다. 너네가 편한 대로 해도 되는데, 그때그때 편한 대로 하는데, 그때 니네가 문제를 봤을 때 이건 그냥 눈으로 비교하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이럴 땐 뭐해? 개수비교법 하는 거지, 맞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다음, 얘가 x값에 관계없이 등식 요놈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얘는 뭐 이용하는 게 좋아?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맞죠? x에다 뭘 집어넣는 게 좋을까, 도현아? 1도 좋고요. 또 0도 좋고요. 그쵸? 2도 좋습니다. 맞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보면서 푸는 거지. 근데 나는 그 집어넣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면 전개해서 비교해도 됩니다. 맞죠? 그런 방법을 우리는 항등식을 푼다.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건 그냥 그런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것도 개념은 어렵지 않아. 문제가 어렵지. 그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어떤 다항식, 예를 들어 px를 어떤 다항식으로 나눌 건데 보통 1차식으로 나눈다 하죠. x-a로 나눌 때 몫이 얼마인지 몰라.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냐면,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눴어. 나머지 몇 차 이하? 0차 이하 상수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몰라도 나머지를 구해내는 성질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지. 그 나머지 정리 어떻게 하냐면 이거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a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왜? 우리 나머지 정리로 쓴 이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할 거라고. 그래서 x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좌변 pa는, 우변은 얘가 a가 a 집어넣으면 0 돼서 얘가 지워지면서 나머지는 r이 튀어나온다, 이런 내용이죠, 맞죠? 예를 들어 너네한테 예를 들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1로 나눠달래. 그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야, 이 나머지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실제로 얘를 나누고 있을 거냐고. 아니라고. 그때 뭐 할 거야? 그냥 나머지 정리 이용할 거라고, 맞지? 그래서 얘가 0이 된 x값 얼마? 1을 집어넣는 거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하니까 얼마야? 1 나오네. 그래서 나머지는 1이에요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요게 나머지 정리다. 그럼 나머지 정리라는 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을까? 꼭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너희한테 또 똑같은 걸로 가볼까?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너네한테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달래. 그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맞지? 근데 여기서 잠깐 나머지는 몇 차이야? 1차이야. 왜?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거보단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 이하라고 써야겠지? 그럼 뭐라고 써 보통? 표현할 때는 Rx라고 표현합니다. x에 관한 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fx를 우리가 x에 관한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다 해서 fx 이렇게 표현하잖아. 얘가 px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지? 얘가 x에 관한 식인데 얘가 1차 이하인 걸 아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쓰면 좀 더 이쁘겠지.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a, b 두 개니까 그걸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보통은 얘가 인수분해 되게 줄 거라고. 그지? 얘 인수분해 뭘로 돼? x-2 하나, x-1 하나,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뭐 할 거야? 얘가 0이 된 x값 2를 여기다 먼저 집어넣는 거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에다. 좀 숫자 크네. 8, 6, 1 하니까 얼마야? 11? 이렇게 되나? 11. 걔가 뭐야? 우변에다가도 2를 집어넣은 2a 플러스 b랑 같다. 왜 이래?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 1을 집어넣겠지. 1 집어넣으면 좌변은 1, 2, 마 3 플러스 1 하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 1 나왔나 아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다 해가지고 얘네 둘이 연립해서 ab를 구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내는 성질을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맞는데 꼭 1차식일 때만 쓰는 건 아니다. 2차식이어도 쓸 수 있고 3차식이어도 쓸 수 있다. 알겠지? 보통은 인수분해가 될 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럼 안 나옵니까? 나오긴 하거든. 그거는 문제 유형이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좀 더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그때 만약에 나머지 정리를 했는데 그 나머지가 0이 나온 거야. 그런 상황은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걔를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이런 형태지.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어. 그럼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거로 쪼갠 거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곱으로 쪼갰다라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를 인수정리라고 불러주는 거야. 맞지? 그 내용 그냥 한번 읽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고 나머지를 구해내는 성질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만약에 몫도 궁금하대.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게 뭐야? 조립제법을 사용하죠. 맞죠?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인데 몫도 구하고 싶어. 그럼 나누는 식에 개수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지?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항상 차수, 내림차 순으로 개수를 써줘야 돼. 그 다음에 거꾸로 나누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나 뭐 할 거냐? 얘로 나눌 거지. 그지? 그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0이 되는 x값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서 뭐해? 첫 번째 내리면 1, 두 번째 얘랑 얘랑 곱하면 2, 아이고 미친놈 잘못했네 미안해. 곱하면 1, 내리면 3, 곱하면 3, 내리면 0, 곱하면 0, 내리면 1인데 항상 요 마지막이 항상 나머지. 그 다음 항상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가 몫이라서 몫을 구해달라면 몫이 이제 뭐라고 쓰는 거냐면 여기다 x제곱 플러스 3x에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그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조립제법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너네한테 똑같은 식이야. 자, 똑같은 식. 요거를 만약에 너네한테 2x-2로 나눠달래. 그때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나머지만 궁금하다 그러면 여전히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되는데 몫도 궁금하대. 그럼 당연히 뭐해? 조립제법 한다고. 근데 조립제법을 하면 얘 개수 가져오면 이거야. 그지? 얘가 0 되는 것도 얼마야? 1이야. 그럼 조립제법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보면 똑같은 애를 얘로 나눌 때랑 얘로 나눌 때 값이 같겠냐? 당연히 다를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럼 얘가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야? 당연히 얘가 맞는 거야. 왜? 이 새끼 전개해봐. 최고차가 x 세제곱으로 끝내야지 2x 세제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 이거지. 얘가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야. 그치? 얘는 몇 배 해줘야 돼? 2분의 1배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조립제법에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건데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인데 그 나누는 식 1차식에 개수가 존재하잖아? 그럼 몫을 쓸 때 한번 주의해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1 말고 다른 개수가 존재하면 그 몫을 쓸 때 주의해줘야 되는데 그 개수가 2야. 그럼 몫은 2분의 1배에서 곱해줘야 돼. 만약에 몫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도 0 되는 거 1이잖아. 얘로 나눴어. 그럼 몫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2배가 되는 거야. 요거의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왜? 여기다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나 의미 없잖아. 얘한테는. 항이 다른데, 맞지? 그런 거.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 요거 두 번째 단점. 요거 좀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요것만 잘 신경 써주면 된다. 이걸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는 그 내용인데 문제 유형 때문에 좀 더 어려운데 문제 유형 몇 개 볼까? 여기서는 어려운 게 없네. 좀 몇 개만 잠깐 볼까? 자, 보면. 자, 이거 잠깐 몇 개만 문제 볼게. 다음 보면. 얘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할 때, 이거 무슨 느낌? 이거 항등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조금 특이해. 등식은 없는데요. 왜 이게 항등식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말하는 게 이거야. 얘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항상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에 3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어떤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 다음에 얘를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나? 3kx제곱 플러스 2bkx 플러스 9k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k는 얼마면 될까? 했더니 얘랑 똑같아야 돼. k 얼마면 돼? 3분의 1이면 되겠지. 그럼 a가 얼마라는 거 보여? 3분의 a는 3분의 2b라는 게 보여. 지금 b는 뭐라는 게 보여? 3이라는 게 보여. 그럼 b 집어넣으면 a도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알겠지? 항등식이긴 한데 좀 특이하죠. 맞죠? 이런 거. 다음 두 번째. 자, 다항식 요놈을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그때 다항식 이거를 이건 조금 어려운데 처음부터 어렵네. 좀 쉬운 거 없나? 가보자. 그래. 자, 가보자. 야, 이거 좀 어려운데? 벌써 바로 어렵네.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다항식 이걸로 나눴을 때.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는 아까 내가 예시를 좀 몇 개 보여줬으니까 바로 어려운 게 나왔는데 그냥 가볼게. 잘 봐.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내가 일단 바로 뭐 쓰라 그러냐면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야. 이거 일단 써놓으라 그래. 두 번째, 이번엔 똑같은 px를 얘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얼마인지 이거래. 근데 얘가 0 되는 거 얼마인데? 허수 나올걸, 허수. 그래서 못해. 그럼 뭐지?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어. 웬만하면 검산식으로 써놔. 일단 다 써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그지? 몫이 얼마인지 몰라. ax라고 할게. 나머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집중해야 돼. 이거 되게 어려워.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눴대. 그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머지가 얼마냐? 3x 마이너스 5래. 이렇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라는 건 알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없다고. 얘가 허수라서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이번엔 px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달래. x세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되니? 되죠. 뭘로 쓸 수 있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 몫이 얼마인지 나도 몰라. 근데 몇 차로 나눴어? 어쨌든 3차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 몇 차이야? 2차 이하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냐? a, b, c 3개의 미지수를 모르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그럼 3개가 주어져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못 구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좀 다르게 생각할 거거든. 그래서 숫자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39를 8로 나눠달래. 그럼 몫이 얼마냐? 요 정도 암산되죠? 얼마? 4.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7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근데 내가 얘를 잘 봐. 얘를 물론 맞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 8은 이렇게 써도 되잖아. 2 곱하기 4 곱하기 4 플러스 7이라고. 상관없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 잘 봐. 얘는 4 곱하기 2 곱하기 4 플러스 7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뭐 한 거야? 얘네도 자리 바꿨어. 상관없잖아. 맞지? 그럼 얘 이렇게 써냐? 얘는 4 곱하기 별로 좋지 않은가?
좀 좋지 않아.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할게. 다시 갈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쓸게. 그냥 2 곱하기 얘랑 곱하면 16 플러스 7이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그래서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 해석을 하면 39를 이번엔 얘로 나눴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7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그치? 더 나눌 수 있어서. 그치? 아직 내가 원래 39를 8로 나눴대. 그럼 몫이 4고 나머지가 7인 거 맞아. 맞지? 문제될 거 없어. 근데 내가 8을 2 곱하기 4로 쪼갠 다음에 어차피 다 곱하기로 연결됐으니까 야 4 너 가져 라고 해서 쓴 거야. 근데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지. 왜? 7은 실제로 2로 나누면 더 나눠지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굳이 얘를 39를 다시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머지가 숨어 있을 거 아니야. 왜? 얘는 2의 배수지. 2 곱하기 16. 여기에 나머지가 숨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7만 따로 2로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몫이 얼마? 3. 나머지 얼마? 1을 다시 여기 7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2 곱하기 16에 7 대신에 뭐라고 쓸 거라고?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라고 쓸 거라고. 맞아? 그럼 얘네들은 뭐야? 2로 묶으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16 플러스 3에 플러스 1이다 라고 다시 쓸 수 있고, 다시 해석하면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얘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덜 나눠줬을 땐 나머지만 더 나눠주면 돼. 알겠지? 잘 봐. 가볼게. 자, 얘로 나눴대.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못 풀어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해석을 다르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려고. 얘랑 순서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써도 되잖아. 순서 바꿔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야 너 여기다 곱해.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야 라고 써도 된다고. 그치? 이렇게 써도 문제될 건 없다고. 근데 해석을 해보자. 자, 해석을 해볼게. px를 얘로 나눴대. 몫이 얘야. 나머지가 얘라고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2차인데 나머지가 2차면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덜 나눠줬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뭘로 나눠? 얘로 나누고 싶었다며. 그치? 뭐야? 여기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야, 그럼 몫이 얼마일까? 얘로 나누면,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얼마일까? 그럼 이거부터 물어볼까? 2차를 2차로 나눴네? 몫이 몇 차여야 돼? 얼마? 뭐라고? 안 들려. 2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이 몇 차여야 된다고? 보기만 말해봐. 뭐? 0? 뭐? 상수 크게 얘기 안 들려서 그랬지. 0차. 0차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0차가 뭐여야 될 것 같아? 상수가 A여야지. 왜? 그래야 분배해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머지는? 그건 좀 어려운데. 맞지? 그건 좀 어려운데. 그냥 일단 써. 근데 결국은 외워야 돼. 잘 봐. 보여줄게.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써. 그럼 자, 얘 대신에 이제 얘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저거는 똑같잖아. 이거 7 대신에 2 곱하기 3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누면 x 플러스 1 곱하기 qx 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신에 얘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요거 뭔지 몰라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그렇게 했더니 얘랑은 공통인수로 묶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몫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qx 에다가 여기 a까지 이렇게 묶여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얘만 남는 거지.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나누기일 거 아니야. 그럼 해석해보니까 px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고 하면 된다고. 그지? 분명히 얘는 잘 된 나머지일 거라고. 근데 이 나머지가 뭘까? 그 잘 된 나머지가 올바른 나머지여야 될 거 아니야. 39를 실제로 2로 나눴을 때 나온 올바른 나머지가 1이잖아. 그것처럼 여기에는 그 올바른 나머지가 들어가야 돼. 그치? 왜? 2차를 어쨌든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들어갈 텐데 그 올바른 나머지가 뭐냐고. 실제로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고. 그치? 써있잖아. 3x 마이너스 5다라는 거지. 올바른 나머지. 왜 여기 써있잖아. px를 얘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얘다라고 알려준 거지. 그 올바른 나머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여기서부터 예상할 수 있었어야 돼. 익숙한 친구들은.
익숙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예상할 수 있었어야 돼. 가서 아 여기가 3x-5구나 라고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원래 궁금했던 게 뭐야? 나는 원래 궁금했던 게 얘야. 그지? 아, 요 네모가 궁금했다고. 요 네모가 얘야. 얘가 궁금했다고. 그지? 사실 요 밑에 줄은 그냥 너네 이거 2에 도우려고 쓴 거고 얘는 몰라도 돼. 이 하얀색만 구할 줄 알면 끝나는 거야. 왜? 그럼 나는 이제 이거지. px를 얘로 나눴을 때, 아니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인데 얘가 궁금해.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까 모르는 미지수가 a, b, c 3개였는데 하나로 바뀐 거지. 그지? 미지수 하나로 바뀌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요식 하나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p-1 구하면 p-1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p-1은 얼마래? -1에 -1 집어넣으면 얘가 안 사라지는데 얘가 0이잖아. 어차피 지워질 거라고. 곱으로 연결됐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a. -1 집어넣으면 얼마야? -8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넘어가면 6이 3a가 되는 거고 a는 얼마가 돼? 민재야? 2가 된다. 여기 지우고 있으면 요거 전개하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유형이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나머지의 미지수의 개수랑 주어진 식의 개수랑 달라. 그럼 일반적으로 못 구해. 그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름 뭐더라? 이거 되게 복잡한 유클리드 호재법인가? 무슨 호재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용어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도 기억이 안 나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풀이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내가 어떤 다항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어때? 나머지가 아직 덜 나눠졌네. 이런 느낌을 좀 기억해야 돼. 알겠지? 해석하니까 얘로 나누려 했더니 덜 나눠졌네. 그럼 뭐 해야 돼? 한 번 더 나눠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게 좀 핵심이야. 알겠지?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근데 요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야. 이제는 이게 생각을 해봐. 니네 점점 이런 거 있잖아. 뭐 있을까? AI. 요즘 AI 안 쓰면 바보라 그러지. 너네도 AI 쓰냐? 그치? AI 조금씩 쓰잖아. 맞지? 점점 AI가 옛날에는 AI가 뭔데, 챗GPT가 뭔데 이러는데 요즘 챗GPT 막 그냥 무료로 풀리고 막 이러니까 막 쓰잖아. 그치? 그런 거야. 이 문제도 처음 나왔을 땐 존나 혁신적이었거든. 와, 이거 어떻게 애들 풀어? 존나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가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 이제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이 돼야 돼. 너는 이제 기본이 돼야 돼. 알겠지? 존나 어려운 데가 아니라 이건 별거 아닌 문제야. 알겠지? 이제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알겠지? 옛날엔 진짜 엄청 유명했거든. 학교 시험에 맨날 나왔거든. 다 나왔거든. 요즘은 안 보여. 너무 유명해. 너무 간단해져서. 그래서 지금은 1등급 비밀 노트라고 되어 있지. 맞지? 근데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 유형은 뭐 이제 맨날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방가에 설명한 게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이제 인수 정리, 인수분해 그쪽이었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쪽이었고 그럼 이제 이어서 인수분해를 좀 설명할 건데 인수분해는 이제 공식이죠 결국. 그죠? 처음에 이제 공식인데 이건 뭐 내가 설명할 게 없고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이건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그지? 인수분해 공식 다 외웠을 거 아니야? 테스트 봐? 굳이 테스트 안 봐도 되잖아. 맞지? 안 봐도 다 알죠, 유진아? 그치? 기억 다 나지? 그치? 다른 데서 노는 동안 까먹은 거 아니지? 그치?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건 공식이 계속 나오는 거라서 내가 설명할 게 더 이상 없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뒤에 있는 뭐 개념 4, 개념 5, 개념 6 나와 있는데 다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유형이라서 설명을 좀 해볼게. 잘 봐. 첫 번째. 이것도 뭐 다 1등급 비밀 노트래. 뭐 다 1등급이야. 씨. 자 보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유형이 지금 크게 3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물론 그거 말고도 더 있어. 뭐 치환을 이용하는 거 뭐 대칭식 여기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문제 풀이에는 있을 수도 있어. 문제 유형이라서 니네 솔직히 개념에 문제 유형을 다 설명하진 않잖아. 대표적인 유형 3가지만 딱 설명하는 건데 보면 첫 번째 이런 문제를 봤어. 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라는 이런 식을 봤대.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 보기차식이라 부릅니다.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라는 건 지수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걸 보기차식이라 그래.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차수를 떨어뜨리는 게 핵심이거든. 왜냐면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린 계산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저 4차식을 쭉 떨어뜨릴 거야. 근데 쟤는 다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형태가 보이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차수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겠다 이거야. 근데 요거 인수분해 할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t에 관한 2차식이 됐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x자형 분리법으로 그냥 풀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t 플러스 하나 t 마이너스 2 하나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지? 그럼 t 하나는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t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또는 2인 거지. 맞아? 그럼 난 뭐가 궁금했어 사실? t가 궁금했던 게 아니잖아. 나는 x가 궁금했지. 그럼 t가 뭐였는데? x제곱.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4거나 또는 2예요 라고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답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물어보지 않겠지. 허수니까. 그지? 이건 물어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걔가 인수분해가 돼. 그럼 그냥 개이득 하고 풀면 돼. 알겠지? 근데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얘처럼. 만약 여기 지금 9가 써 있어 이렇게. 그럼 그때 우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억지로 풀 건데 억지로 어떻게 풀 거냐? 얘를 억지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너네 2차 함수 최근에 했으니까 완전 제곱할 때 보통은 1차 함수의 절반의 제곱을 상수에 넣어서 맞추잖아. 그치? 근데 요 보기차식 문제 유형은 그게 아니라 요 가운데를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 얘는 이렇게 바꿔야 돼. t제곱에 플러스 9에 얘를 오히려 뒤로 보낼 거야. 그러면서 요 가운데를 바꿀 거거든. 그래서 요 가운데의 제곱이 절반의 제곱이 9가 돼야 돼. 가운데의 절반의 제곱이 9가 돼야 돼. 제곱이 9가 되는 수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절반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6t 맞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두 가지. 첫 번째 플러스 6t거나 마이너스 6t인 거야. 그치? 플러스 6t도 되고 마이너스 6t도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6t일 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6t일 땐 플러스 6t를 해줘야 식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위에 거랑 아래 거. 그래서 위에 거부터 가보면 이거야. 얘는 t제곱에 플러스 6t 플러스 9에 이거 플러스 왜 안 썼어? 이거에다가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4t일 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t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9에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니까 플러스 8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뭘 이용하는 게 좋을까 유진아? 그치. 위에 게 좋습니다. 얘가 더 좋다. 왜냐면 우리가 이 완전 제곱을 억지로 만들어준 다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차를 이용해서 풀거든. 그래서 항상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서 얘는 버려야 돼.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뭐라고 쓸 수 있냐? t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t라고 쓸 수 있다. 마지막에 합차로 풀어주려면 이젠 치환한 걸 돌려줘야 돼. 그래서 t 대신에 x제곱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라고. 그럼 4x제곱은 또 뭐라고 써래? 전체 2x의 전체의 제곱 써도 되니까 뭉탱이의 제곱 마이너스 뭉탱이 제곱이니까 합차 써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 다음 끝난 게 아니라 항상 끝까지 더 이상 인수분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데 돼? 안 돼? 돼? 안 돼? 되죠?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가 되는데 이 새끼야? 어디가 돼? 안 됩니다. 그럼 끝난 거야. 알겠지? 인수분해는 항상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해줘야 돼. 알겠지? 안 하면 틀려. 안 하면 감점이야. 진짜로. 인수분해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럼 두 2차식 px, qx가 있는데 누가 px고 누가 qx야? 상관없지. 그치? 상관없어. 왜? 둘 다 어차피 1 더해서 더 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상관없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중3 때 니네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 실제로 이거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문자가 여러 개 사용됐다라고 하면 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합니다. 문자가 여러 개.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차수가 짝수 차수로 이루어졌네. 그럼 보기차식. 근데 문자가 x도 y도 사용됐어. 혹은 a, b, c가 사용됐어. 그럼 그때 뭐 이용하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한다. 맞지?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뭐였지? 내림차순 정리 이런 걸 하려면 일단 뭐가 중요하냐? 어떤 문자로 할지. 문자가 여러 개라 했잖아. 기준이 중요해. 기준. x로 할지 y로 할지. 맞지? 그럼 얘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그럼 그럴 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아무거나라고 하라고 하죠. 맞죠? 그럼 x로 할까 y로 할까? 도현아. x로 하고 싶어? 그래 그럼 x로 할게. x에 관한 얘 2차.
얘는 1차, 얘는 0차, 얘는 1차, 얘는 0차, 0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에. 1차는 마이너스 xy랑 플러스 8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을까? y 플러스 y 마이너스 8 x 이렇게. 내가 뭐 이상하게 했네?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갈게. x가랑 1차는 얘네 둘이지?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이거네. y 플러스 1의 x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0차는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인데 얘도 마이너스로 묶을게. 이렇게. 자, 요거까지 이해 가니? 내가 조금 헷갈리게 하긴 했는데 이해 가니? 그럼 두 번째 뭐 할 거냐?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 그럼 두 번째 상수항 부분은 인수분해합니다. 상수항 어떻게 인수분해 돼? 3. 근데 우리 인수분해는 웬만하면 끝까지 묶어내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2도 먼저 묶어낼 것 같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3y 마이너스 1 하나 y 마이너스 1 하나에다가 2배가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x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x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미안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뭐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x에 관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x에 관해서 숫자 여기 11이니까 11로 쪼개. 얘가 숫자야. 얘가 숫자. 뭘로 쪼갤 수 있어? 일단 3y 마이너스 1에다가 y 마이너스에 쓸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줄지 2는 누구한테 줄지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내가 볼 때 2는 여기다 줘야 될 것 같고, 그지? 마이너스는 어디다 줄까? 위에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위에다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치? 확인해보자. 얘랑 얘랑 이제 곱해서 더하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 되는 거고 아래 거는 플러스 2y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맞네. 그럼 이제 여기에 xx 생략되어 있는 거 한번 쫙 쓰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여기 부르다. 오케이. 요거를 이제 우리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생각해주면 된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이라는 단어인데,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이라는 유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정리가 아까 뭐였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이 뭔지 몰라도 나머지를 구해낼 건데 그 나머지가 얼마인 상태? 0인 상태를 우리는 인수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지. 어떤 fx를 내가 x-a로 나눴어. 몫이 얼마인지 몰라. 나머지가 얼마야? 몰라. 근데 0이래 만약에. 그럼 우리가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를 보면 fa는 0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배웠던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야. 맞지? 근데 얘를 보고 다시 얘를 생각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뭔가를 대입해서 0 나왔다라는 건 그 새끼는 그 뭔가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F1도 0이고 F2도 0이고 F3도 0이래. 그럼 fx는 최소 x-1, x-2,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근데 몇 차인지는 모르지. 최소. 근데 몇 차인지 알려주면 더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0 나오는 걸 확인하겠다 이건데, 그래서 뭐 할 거냐? 되게 말도 안 되지만 얘 a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얘는 a 집어넣으면 0 안 나오는데 이건 일단 별개고. 잠깐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px를 인수분해 하려고 저 px 식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0 나오는 놈을 찾을 거야.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나온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온대.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0 맞네. 그치? 그럼 저 px란 애는 분명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 3차니까 더 있겠지. 그럼 요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근데 우리 어떤 다항식 1차식으로 나눌 때 뭐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랬어? 조립제법.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3차, 2차, 1차, 0차를 뭘로 나눠? 얘가 0 된 x가 마이너스 1로 나눠. 내리면 얼마?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리면 5 곱하면 5. 내리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내리면 0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니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네요 라고 쓸 수 있고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이 정도는 이제 그냥 x자형 분립 그냥 우리가 편하게
X좌형 분리법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된다. 그치? 두 번째, QX도 가보자. QX를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얘도 대입해서 0 나오는 놈 찾아야지.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보통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서 끝나죠? 그치? 근데 여기서 힌트 잘 봐. 1 집어넣어서 0 나온다라는 건, 이거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집어넣어서 0 나온다라는 건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라는 거야. 맞지?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온다라는 건 짝수 차수의 개수의 합과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더하면 2죠. 얘 더하면 2죠. 그래서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와.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어. 근데 웬만하면 플러스 1, 2에서 끝나니까. 그치?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거 이해했지? 그럼 얘가 1 집어넣어서 0 나온다는 건 저 QX는 분명히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이것도 구해야 돼. 그 뭐해? 조립제법. 3차, 2차가 없으니까 0. 1차, 0차. 그래서 뭐? 1로 나눠. 내리면 1, 곱하면 1, 내리면 1, 곱하면 1, 내리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내리면 0.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 가질 거고. 그럼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니까 요거 암산하자. X 플러스 3 하나.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맞지? 요게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치? 그럼 자,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했냐? PX에다가는 0이 되게 만들고 QX는 0이 되게 0이 안 돼야 된대. PX가 0 되게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1과 2하고 3이네. QX가 0 되는 게 뭐야? 1과 마 3과 2네. 얘는 0 되게 하면서 얘는 0이 되면 안 돼. 2는 절대 안 되잖아. 둘 다 0 되니까. 그지? 뭐 있어? 마이너스 1인가? 3도 되네. 그럼 두 개가 답이네. 얘는 0 되면서 얘는 0 안 되는 거 맞지? 답은 요거 두 개고 모든 A값의 합은 답은 2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이렇게. 그럼 우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를 한다. 볼게. 또 이어서. 자, 두 양수 x, y에 대해서 답 읽어보자. 자, 이거 어떻게 풀까? 내림차순 좋아. 내림차순 좋은데 뭔가 이쁘지 않습니까? 좀 되게 식이 되게 아름답잖아. 그치? 뭐가 아름다워, 민재야? 앞에 세 개랑 앞에 세 개 뭐? 3x. 그치. 앞에 세 개가 3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묶여. 그지?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이 두 개가 4로 묶으면 어떻게 돼? 되게 이쁘잖아. 맞지? 그랬더니 3x 플러스 y를 치환해도 되는데 그냥 보이지? 딱 뭐야? 완전 제곱 아니야? 이거 아니겠니? 그죠? 이거네. 얘가 얼마래? 121 딱 기는데.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11이라는 거지, 맞지? 그럼 3x 플러스 y는 얼마야? 9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전체를 3으로 나누면 되겠네. x 플러스 3분의 y가 3이에요 라고 풀어주면 답이 나오네, 맞지? 이렇게. 그치? 물론 내림차순 정리가 가장 기본이긴 해. 근데 보이면 이렇게 푸는 게 좋지. 안 보이면 내림차순 정리하면 무조건 풀려. 다음 4번.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얘가 어떤 2차식의 제곱. 자, 얘는 전개하면 짝꿍이 있죠? 누구랑 누구랑 짝꿍이니?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거랑 마지막,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짝꿍입니다.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전개하면 요거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걔가 이렇게 돼 있대. 얘가 만약에 얘만 없었으면 이미 다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건데, 맞지?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전개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뭐 해줘, 우리가? 치환을 하죠. 그래서 뭘 치환하냐? 똑같은 부분인 얘를 치환하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요걸 통째로 치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할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그냥? t 플러스 12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t제곱에 플러스 12t 플러스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만약에 t에 관해서 어떤 식의 완전 제곱이 되면 치환한 걸 돌려주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얘도 완전 제곱식이잖아. 근데 착각하는 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꼭 1차식의 완전 제곱이 돼야 완전 제곱식인 게 아니야.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인 거야. 알겠지? 요거. 그럼 얘가 제곱이 돼야 돼.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면 돼? 36인 거지, 36.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좋아. 다음. 자,
자, 얘는 어떻게 할까? 다음 그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성립할 때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어떻게 할까? 그냥 곱하자, 양쪽. 이거 어차피 양쪽 제곱했다 가면 이거 다 풀리지. 어차피 다 양수니까 안쪽에 있는 게. 그 안쪽에 있는 거 곱하면 어떻게 돼?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B 제곱 은 우변은 B 제곱 C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4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 한쪽으로 넘길게. 좌변으로 넘기면 얘 마이너스 되고 얘는 마이너스 되고 얘는 마이너스 되고 얘도 마이너스 되네. 그치? 문자가 여러 개 사용됐으니까 내림차순 정리할 거고요. A도 4차고 C도 4차니까 B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B에 관해서 2차가 얘네 둘인가 봐. 이거 지워지네. 그럼 B에 관한 2차가 이거 왜 이거 안 썼다. 미안해, 이거 안 썼어. 그지 이거? B에 관한 2차가 여기 또 있네. 그럼 얘랑 B에 관한 2차니까 B제곱을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럼 B에 관한 0차가 얘랑 얘네 둘이거든. 그럼 얘는 A 4제곱에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C 4제곱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얘 보이지? 합차. A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맞지? 그럼 둘 다 모든 항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있으니까 그걸 다 묶어내면 얘는 B제곱 남고 얘는 A제곱 플러스 C제곱 남고 얘는 뭐 남아? 플러스 1 남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랑 곱해서 0 나온다라는 거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데 얘가 0이 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지. 아무리 작은 0이어도 얘 때문에 0 안 되잖아. 얘가 0이네. 그럼 A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내가 뭐 하나 안 했나 본데? 다 했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다음 보면. 다음 요거를 인수분해 해달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을 거야. 아까 내가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서 끝난다고 했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서 끝나는 게 맞아, 보통은. 근데 이런 문제들은 내가 볼 때 딱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안 끝날 것 같아. 왜냐면 0 되는 게 막 2분의 1, 막 3분의 1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지, 맞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찾냐 이거야. 그래서 그 찾는 요령이 있거든, 잘 봐. 얘는 물론 4차긴 해. 근데 예를 들어 어떤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EX 플러스 F는 0이라고 해보자. 이런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때 3차 방정식? 아니. 이런 3차식 있다고 해보자. 이 3차식. 나는 얘가 0 되는 걸 찾긴 할 건데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F 이런 거지. 그지?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야 찾지 얘를 전개해놓으면 못 찾잖아. 그지? 근데 얘를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잘 봐. 최고차항은 얘랑 만나니까 A 곱하기 C 곱하기 2의 X세제곱이지. 쭉 가서 상수는 뭐야? 얘 곱하기 얘니까 B 곱하기 D 곱하기 F지. 그지? 그래서 항상 이거야. 어떤 다항식이든 0 나오는 놈, 이 다항식이 0 나오게 하는 새끼는 무조건 어디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이게 하나하나가 인수를 우리 숫자에서 약수라고 하잖아.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들 중에 분모. 요거 중에 분모.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조합 중에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솔직히 예상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면 하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마이너스면 합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조합 중에 무조건 하나 있다. 무조건. 그래야만 돼.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가 뭐 있어? 1, 2, 3, 6 중에 하나랑 상수항은 1밖에 없는 거지. 요거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1 대입해서 안 됐어. 만약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안 나와.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걸 집어넣어 봐야지 2하고 3 집어넣어 봤자 의미가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1은 안 되는 것 같아. 1은 집어넣으면 개수 다 더하면 0 안 나오거든. 그래서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내가 볼 때 2분의 1인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2분의 1이거든? 근데 2분의 1이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이 차이거든? 뭘로 할까? 4차, 3차, 2차, 1차, 0차지? 서연아 뭘로 할까? 너가 하고 싶은 걸로 할게. 2분의 1 같아. 내가 볼 때 2분의 1 같거든? 플러스 2분의 1로 나눌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눌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하고 싶어? 왜? 그냥? 알았어. 플러스로 해볼게. 플러스 2분의 1로 한번 나눠볼게. 해볼게. 내리면 얼마? 6. 곱하면 얼마? 3. 내리면 얼마? 8. 곱하면 얼마? 4. 내리면 얼마? 8. 곱하면 얼마? 4. 내리면 얼마? 2. 곱하면 얼마? 1. 내리면 맞네.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소리는 얘는 분명히 x-2분의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그치? 그 다음 뒤에서부터 뭐야? 0차, 1차, 2차, 3차니까 여기 뭐라고 써? 6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라고 쓰면 좋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얘 좀 보기 싫잖아. 여기서 2 끄집어내서 여기다 주면 되겠지. 2 끄집어내서 주면 어떻게 돼? 2x-1은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직 당연히 인수분해 안 끝났죠? 얘를 또 나눠야지. 그럼 얘 개수가 뭐야 이제? 3, 4, 4, 2고 얘를 나눌 거야. 그럼 얘는 뭐겠냐 왠지? 3분의 1 같지 맞지? 3분의 1일 것 같아. 그럼 3분의 1 할 건데 3분의 1 뭘로 할까 연성아? 플러스 3분의 1 할까? 마이너스 3분의 1 할까? 플러스 3분의 1? 왜? 그냥? 그래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해볼게. 내리면 얼마? 3. 곱하면 얼마? 1. 내리면 5. 곱하면 3분의 5. 내리면 3분의 17. 내가 볼 때 아닌 거 같네. 맞지? 아니다. 그럼 뭐 하면 돼? 또 해보면 돼. 이거 원래 인수정리 조립제법이라는 거 원래 시행착오 하면서 계속 그냥 맞춰나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해볼까? 3분의 1이 아닐 수도 있긴 해. 나도 몰라. 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1 해볼게. 내리면 얼마? 3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리면 3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리면 3 곱하면 마이너스 1. 아니네. 얘도 아니네. 내가 잘못 써서 아니다. 3, 4, 4, 1인데 여기. 그지? 내리면 0 맞다 이렇게. 그럼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소리니까 얘는 요게 x 플러스 3분의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니까 뭐라고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3 빼서 주는 게 이쁘겠지? 그치? 뭐라고 써? 2x-1에 3x 플러스 1 요거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된다 이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로 안 끝났을 거야 분명히. 괜히 1, 2, 3, 4, 5 막 집어넣었다가 안 끝났다고 맞지?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걸 찾는 방법도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지? 요거까지 이렇게